아시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된 대회 성화는 강원 지역 투어에 들어갔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어린이집 교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아동돌봄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50여 명의 여성들이 어린이집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은퇴자들이 인생 2막을 강원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2,000가구 규모의 골드시티가 삼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3조 9,7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 4조 1,000여 원보다 1,72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마당 축제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회 성화가 강원 지역 투어에 들어갔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도 막바지 단계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3, 2, 1, 점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강원도청 앞에 안치됩니다. 그리스에서 채화돼 한 달 동안 전국을 한 바퀴 돈 뒤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들어온 겁니다. 하루 뒤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속초에서 성화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성화봉을 든 주자들이 차례차례 이어갈 때마다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해도 되나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좋은 성과를 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대회 개최를 2달여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 세계 70여 개 나라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강릉에서는 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 컬링 등 빙상 종목이 치러지고 평창과 정선, 횡성에서는 스키와 바이애슬론, 썰매 경기가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강릉원주대 기숙사와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 선수촌을 마련하고 선수단 수송 대책부터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장의 경우 보수 보강 및 시설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제설, 코스 조성, 제빙 등의 경기장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대회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구호처럼 이번 대회는 경쟁이 아닌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마당 축제로 치러집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중 K-팝 콘서트를 비롯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70여일.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알리는 중심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강릉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네,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과 멀어지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아동돌봄 전문가 과정입니다. 네, 돌봄 공백도 해소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이어나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6년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원은숙 씨. 이후 10년간 육아에 전념했던 원 씨는 2달 전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무료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자체로 큰 성취감이 있었고 일단 출근할 때부터 아이들 본 얼굴 마주할 때부터 너무 이제 기쁘게 원 씨가 다시 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1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아동돌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돌봄 실습, 진로 탐색,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아동돌봄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모두 70명. 그중 74%가 어린이집 교사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늘 인력이 부족했던 어린이집도 전문 선생님이 배정되면서 학습 운영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린 현장에 바로 들어오셨을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2022년 기준 강원도 내 돌봄 대기자는 1,200여 명, 그중 37%가 원주에 쏠려 있습니다. 돌봄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자치도와 원주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약 1억 원 수준. 올해는 30명까지 교육이 가능한데 돌봄 공백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도 줄이기 위해 더 큰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성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양성하는 과정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고 돌봄교실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강원자치도 내에 위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강릉, 춘천까지 모두 3곳. 전국을 비롯해 강원 지역 역시 출산율이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재취업과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자치도와 서울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삼척시에 서울지방상생형 주거단지 골드시티 조성에 나섭니다. 골드시티는 서울을 떠나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은퇴자에게 삼척시에 주택을 공급하고 은퇴자가 살던 기존 서울시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골드시티는 삼척시 일원에 2,000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의료와 문화 등 인프라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공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지방에서는 거주자 유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또 이날 두 시도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3조 9,7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4조 1,428억 원보다 1,72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도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재원이 줄었지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적절히 재원을 배분해 내년도 교육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와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춘천시와 허영 의원은 8일 시청에서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소양 8교 건설 사업과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사업 등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빠진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춘천시의 든든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 예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나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많은 결실을 맺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춘천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천억 원입니다.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에 수년 전 한 예능에서 선보였던 일주일 동안 10,000원으로 살기는 불가능해진 게 현실입니다. 네, 체감 물가가 어느 정도인 건지 기자가 간다에서 하루 10,000원으로 살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고물가 시대 이 10,000원 한 장의 의미는 뭘까요? 사흘간 하루 10,000원으로 살아봤습니다. 요즘에 대중교통 요금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인데 출퇴근 왕복으로 하면 2,800원. 저는 이거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걸어서 출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커피 한 잔의 행복도 사치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벌써 점심 먹을 시간입니다. 가격을 생각해 분식점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김밥 한 줄에 작은 컵라면 하나. 오늘 점심입니다. 5,000원 아래로는 김밥밖에 사 먹을 게 없더라고요. 외식 품목 중에서 좀 살펴봤더니 한 달 내에 가격이 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짜장면이 7,000원대, 10,000원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 저녁 드실 겁니까? 10,000원으로 하루 살기 하고 있거든요. 남은 돈이 4,000원 있거든요. 퇴근 후 동료들과의 저녁 대신 편의점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도시락을 고르고 골랐는데 10,000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에 컵라면을 먹지 말았어야 됐어. 일 전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점심시간. 가까운 식당을 찾았는데 김치찌개 1인분에 9,000원입니다. 저 이거 먹으면 바로 실패인데요? 결국 식당을 나와 점심 메뉴를 할인하는 햄버거집을 찾았습니다. 공깃밥 2,000원 논란된 거 아시죠? 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물가 상승 이후에 가장 먼저 줄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식비 지출을 꼽았다고 해요. 먹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퇴근길엔 다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치맥은 먼 이야기. 컵라면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 10,000원으로 살기 마지막 날. 점심은 가성비로 유명한 한식 뷔페를 선택했습니다. 1인분에 7,000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일주일에 거의 5번 정도 이용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체감이 많이 돼서 그냥 주말이나 좀 돈을 쓰려면은 평일에는 이렇게 몇천 원대 좀 양껏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양껏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데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 끼 해결하고 나니 또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남은 돈이 3,000원이거든요. 출퇴근 만약 지하철로 했다고 하면 200원 남은 거예요. 문제는 저녁도 못 먹었어요. 식자재 값이 만만치 않아 장 보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저녁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하루 10,000원으로는 끼니를 챙겨 먹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에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체감 물가. 10,000원의 행복은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자가 한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선경찰서가 지난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정선읍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운영한 업주 2명을 입건했고 게임기 70대와 현금 약 4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올해 사부급 일대 불법 게임장 13곳을 적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해양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속초 출신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8일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보존하고 등대 해양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주시 흥업쉼터 내 반려견 쉼터 아름들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휴장합니다. 아름들 휴장은 동절기 대비 제설 작업 운영했다는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에 들어갑니다.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아름들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5,000여 명의 반려인들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제21회 춘천 시민의 날 행사가 8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는 이날 시민의 날을 맞아 춘천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 성공시대 춘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행사에서는 춘천 시민상 시상식이 열려 강현술 춘천 시민버스 대표 등 6명이 수상했습니다.